안녕하세요. 오늘 읽어볼 책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죽음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저는 이 책이 처음 읽는 그의 작품입니다.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런닝맨에 나온 걸 봤는데 굉장히 관찰력이 좋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저런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키워왔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대해 별로 아는 건 없지만 그의 말투나 몸짓 이런 것을 통해서 프랑스인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들 어떤 느낌인지 공감이 가시지요? 저는 이 책의 제목만 보고 덥석 구입했습니다. 그때 한창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관련 책을 찾고 있었던 데다 당시 저희 아이들에게 죽음과 관련한 책을 읽어주고 있었거든요. 왠지 무거울 것 같다는 제 예상과는 달리 가볍게 술술 읽혀 내려갔습니다. 그의 전작 가운데 출판사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벌어지는 영계 탐사단의 기상천외한 모험이라고 소개한 타나토노트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책을 먼저 읽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타나토노트에서 역시 죽음 뒤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 뒤에 쓰여진 작품인 이 죽음과는 또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책의 주인공 가브리엘 웰즈는 추리소설가인데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상당히 닮은 캐릭터라고 소개글에서 봤습니다. 다른 작품을 읽어보지 않아 공감을 하기는 좀 어려웠지만 런닝맨에서 잠깐 본 베르나르의 모습을 보면 닮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 책은 누가 날 죽였지? 로 시작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추리소설가 가브리엘 웰즈는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그 영혼이 뛰어난 영매 루시 필리피니를 만나 살인자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누가 자신을 죽였는지 그리고 왜 죽였는지 알게 되고 영혼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현실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영매 루시 필리피니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소설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여기서 영매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영매라는 단어가 저는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잘 쓰이지 않는 단어일까요? 사전에는 신령 또는 사자의 뜻을 전달하거나 심리현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에서 영매인 루시 필리피니 역시 죽은 자와 소통이 가능하고 그 뜻을 산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직업인인데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여자이며 신들린 사람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죽은 자, 곧 귀신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하고 이는 신내림을 받아 가능한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선 무당에게 주로 미래를 물어보거나 앞으로 닥칠 위험을 없애기 위해 굿을 준비하거나 부적을 사거나 하는 등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는 반면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영매를 찾아가는 목적이 그저 죽은 자에게서 생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그에게 전하지 못한 이야기를 죽은 뒤에나마 전하고 용서를 구하거나 또 고마움을 전하거나 하는 과정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매의 역할이더라고요. 영매니 심령이니 하는 등의 비가시 세계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요.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본인이 만든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인용해 이 책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생각이 같은 이들에게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말하는 것이라고 밝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뒤의 세계에 대해 궁금해 하는데요. 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에게 풀지 못한 숙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죽음 뒤에 무엇이 있을까? 진짜 사후세계가 있을까? 우리 영혼은 과연 죽어서 어디로 갈까? 죽음 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천국은 어떤 모습이고 지옥은 또 어떤 모습일까? 수많은 궁금증이 있지만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해 본 현재의 사람은 없습니다.
작가가 소개한 죽음 뒤 영혼의 모습과 환생하는 과정이나 절차, 여기에 대한 선택권 등등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비가시 세계는 참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일단 영혼은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어떤 물체든 다 통과합니다. 따라서 현실의 물건을 잡거나 만질 수는 없지요. 순식간에 다른 나라로 이동이 가능하고 환생하지 않은 떠돌이 영혼들도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환생을 할지 말지 선택도 할 수 있고 영매를 통해 보다 나은 조건의 환생 자리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몽유병 환자, 정신질환자 등 심신이 약한 자들은 몸에 영혼이 달아날 수 있는 구멍이 많은데요. 현실에 있는 떠돌이 영혼이 그 구멍을 통해 그들을 조종하거나 만약 몸의 주인이 영혼이 나가고 없다면 그 틈을 타 다른 영혼이 그 몸을 지배할 수도 있답니다. 저도 들은 얘기인데 자는 사람 얼굴에 심하게 낙서를 하면 자는 사이 나갔던 그의 영혼이 나중에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시 들어갈 수 없어 결국 그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들은 이야기라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비슷한 귀신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검증은 안 됐지만요. 어쨌거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혼에 대한 존재나 모습을 상상하는 이야기는 어디에나 있나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앞에 이야기와 관련하여 에드몽 웰즈의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인용한 글이 나오는데 이것은 작가가 지어낸 이야기라고 하는데 너무나 사실처럼 묘사됩니다. 그 중에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사실과 허구를 넘나들며 독자들로 하여금 사실처럼 받아들이도록 한 장치가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지루할 틈 없이 두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었고 작가의 죽음에 관한 묘사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됐습니다. 주인공 가브리엘 웰즈는 죽은 지금을 가장 행복해합니다.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언제든 환생을 결정할 수 있는 지금이.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죽었지로 시작한 이야기의 결말은 나는 왜 태어났지입니다. 덩달아 같은 질문을 저에게도 해봤는데요. 죽음을 경험하기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 같네요.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현실을 보다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죽음 뒤의 세상을 믿으시나요? 베르네르 베르베르의 상상력을 읽어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